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핵 대응하고 주한미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중 외교차관 회담이 오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부터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합니다. 과연 이 사드란 어떤 무기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효용성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전략기획팀의 편집위원 군사전문기자 이정훈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모든 언론이 지금 사드를 제일 윗머리에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드라는 게 과연 어떤 무기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이정훈 의원? 전화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북한이 핵을 쏴 올리고 수폭탄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미사일을 로켓을 쏴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관해서 이정훈 동아일보 군사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잘 들립니다. 네, 끊어졌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사드란 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무기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미국은 적대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요. 네. 3개의 방어망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제일 높은 고도에서 맞추는 게 GM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현재 개발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것이 실패하면 사드로 맞추려고 그러고요. 네. 그게 다시 실패하면 패트리어트 팩3로 맞춥니다. 네. 근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 과거에는 네. 워낙 빨리 날아오니까는 그걸 맞출 방법이 없어서 네. 미사일들이 올라간 다음에 자폭을 합니다. 자폭을 하면 수많은 파편이 나와갖고 상대편 미사일을 맞춰서 추락시키는 거였는데, 네네. 지금은 기술이 매우 발전해가지고요. 네. 저쪽 미사일하고 이쪽에서 날아간 미사일이 충돌을 해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에서 미국이 쏘는 미사일에는 맨 뒤에, 네. 미사일 뒤에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몸통에도 한 조그만 엔진이 한 100여 개 달려 있습니다. 네네. 날아가다 보면 정확하게 안 맞을 수가 있으면 몸통 오른쪽에 있는 그 3개를 켜져갖고 각도를 수정하고, 네. 막 수정하면서 날아가서 기어코 쾅 박아버리면은요. 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핵물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충돌 에너지 때문에 거의 타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낙진에 의한 피해도 최소화하는 것들이 이 3가지의 다층 방어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게 대단한 무기인데,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드는 위에 높이 나르는 것만 때릴 수 있지, 중간으로, 그러니까 북에서 우리를 쐈을 때 장사정폰이 이렇게 낮게 날아오는 것은 타격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건 다른 건가요? 네, 포에서 쏘는 거는 잡지 못하고요. 포에서 쏘는 포탄을 잡는 거는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스웨덴제 무기가 따로 있고 이스라엘제 무기가 따로 있고요. 네. 이거는 미사일을 잡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포탄이야 핵을 달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미사일이 노동보다 큰 게 무수단, 더 큰 게 KN-08 등등이 있는데요. 네. 그 노동 같은 경우는 보통 쏘게 되면 정상적인 사거리로 가면 일본을 때려야 맞습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어떻게 훈련을 해서 깜짝 놀라게 했는가 하면은, 네. 이걸 하늘 높이 거의 직각으로 쏴버립니다. 노동 미사일을요? 네. 그럼 아주 높이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아주 가까운 거리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툭 떨어지게 하는 거군요. 네, 멀리 안 가고 밑으로 떨어지게 하면 서울이나 이제 우리를 때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매우 높이 올라갔다가 대기권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되면 지구 중력을 작용을 받아서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네. 네,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점점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지구 중력이 세지니까, 네. 매우 빨라지고, 그다음에 지구에 가까이 오면 공기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럼 공기와 마찰을 일으켜갖고 이게 곧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막 어질어질하게 떨어집니다. 네. 따라서 낮은 고도에서 작동하는 패트리어트 팩3를 쏘게 되면 이게 너무 흔들려가지고 아무리 이 팩3가
자기 위치 수정을 해도 못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네. 따라서 이게 덜 흔들리는 높은 고도에 있을 때 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가고 사드를 배치하게 된 겁니다. 더 좋은 거는 네. GMD인데 GMD는 아직 개발이 안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드 얘기가 나온다 이거군요. 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연습을 안 했으면 우리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네. 2014년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북한이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했군요. 네, 그래서 그때 무더기 발사하는 걸 쭉 그 레이더 궤적 찍으면서 이건 무슨 궤적이야? 네. 이게 위치상으로 보면 노동인데 이거 왜 보통 쏘지 않고 하늘 높이 쏘지 하다 저쪽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그럼 지금 북한 미사일 중에서 핵탄두를 달 수 있다고 보이는 게 이제 노동으로 판단되는데 네. 스커드는 너무 작아서 안 되고 저쪽 것들도 역시 탄두가 작은데 이건 탄두가 크거든요. 네네. 1톤 가까이 되는데 이걸 고각으로 쏘는 걸 보고 나서는 방법이 없다.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논의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이번에 북한의 그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1월 6일 핵실험 그리고 그 미사일 발사 인공위성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 이후에 나온 게 아니고 은밀하게 아까 몇 년도라 그러셨죠? 노동 미사일 2014년도에요. 예. 북한이 그때 통계를 냈는데 한 70발인가 80발인가 저도 머리가 좀 헷갈리는데 한 열대 번을 동해로 네네. 또 서해 쪽 서해안 지방에서 북한 동부를 관통해서 동해까지 네네. 무더기로 발사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대응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개성 부근에서 쏴가지고 태백산맥을 넘겨서 동해로 떨어지게 했거든요. 네. 그 방향만 돌리면 부산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저게 무슨 실험이냐 하고 굉장히 의심을 하고 지켜봤는데 미사일 수출하기 위해서 실험한 거다 그랬는데 그 중에 몇 번이 하늘 높이 쏴가지고 고로 떨어지게 하죠. 이건 또 새로운 발사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노리는 게 이거겠구나 하고 판단을 해서 2014년경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로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그걸 박근혜 정부가 받아들이지고 않다가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까지 쏘는데 중국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중국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우리 자위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미국과 논의하라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이건 다 공개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중국의 인민일보가 중국 정책을 대변하는 지고 거기에 자매진 한국25에서 멋대로 구는 평양에게 진짜 고통을 느끼게 하자. 우리도 이제 실증 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사드 배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에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 외교라고 하는 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애들을 다스리는 거랑 비슷해서요. 말로 하면 안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국가 간에도 서로 처음에 말로 하다가 안 되면은 뭘로 합니까? 외교기관들이 나서갖고 막 여러 가지 외교 활동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나쁘게 말하면 내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선물이나 돈을 줘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마음을 회유시키는 회유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공작까지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전쟁으로 하는데 공작과 전쟁쯤 가게 되면 거의 강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듣고 나중에 좀 몇 대 때리면 말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외교 관계가. 지금 중국이 꼼짝도 안 하다가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하니까 이런 행동에 들어가니까 하고 조금 반응 들어 보이는 것뿐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한 67%가 찬성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 우리 동네 오는 건 싫어 님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체에 유해하다 주변에 몇 킬로가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식자우환인데요. 너무 알아서 근심 걱정을 미리 하시는 건데 내일 그러면 별똥벌이 떨어져서 지구 멸망하는 거 걱정 안 하시나요? 지금 아까 제가 미국의 그 방어 시스템에서 제일 높은 게 GMD 그다음에 사드 그다음 팩3 얘기했거든요. 그 GMD하고 거의 성능이 비슷한 게 이스라엘의 에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GMD급의 에로를 먼저 개발하고 밑에 하층 방어는 아직 개발하지 못했는데요. 그 에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
레이더 시스템이 그린파인, 네. 그린파인 뭐랄까요? 상록수라 그래야 되나? 소나무라 그래야 되나? 그린파인 네. 레이더인데 그린파인 레이더 2기가 현재 한반도에 배치돼서 작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어느 지역인지는 좀 뭐 군사 네, 비밀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네. 저 레이더파가 더 셉니다. 네, 인체 유해하지는 않다. 결국은 우선은요. 네. 이런 레이더가 배치되면 레이더를 적 특공대가 와서 파괴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주변은 상당한 거리는 군사 지역으로 돼 있고요. 예. 거기에 또 군인들이 보초를 써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네. 굉장히 높은 지대에 그 설치하게 될 것이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높은 지대에 있어야 북한서 발사하는 걸 잡을 수 있죠. 평지에 있으면 빈 하늘만 잡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평지에서 있으면 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하늘에서 산에서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새들이나 가끔 맞지만 새들도 전혀 피해가 없을 겁니다. 예.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사드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면 탐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참고로 중국은 네. ICBM 기지가 42개 있습니다. 네, 네. 그중에 가장 많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겨냥하고 있는 나라는 남쪽, 남중국해 쪽에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쪽에 국익이 제일 크다고 봐서 그쪽이 제일 많고요. 국익이 있는 쪽으로. 예. 네,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일본을 겨누고 대만을 겨누고 있고 그다음 단계가 한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만주에 가면은 봉황산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지는 우리하고 일본을 겨누고 있습니다. 네. 사드 배치가 되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말씀. 지금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동아일보 전략기획팀 군사전문 기자 이정훈 위원이었습니다. 8시 14분입니다.